7차 시까지는 사실 보장 분석을 하고 보험 재설계, 즉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전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차 시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험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보장 분석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증권 분석과 리모델링의 흐름도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죠? 고객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재설계, 즉 보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앞단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보장 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보장 분석 앞단계에서는 또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고객을 만났을 때 고객으로 하여금 증권을 회수하기 전에 고객님이 가입하신 보험에 대한 성격들을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실 텐데 뒤에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인지 보장 분석 이전 단계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가입 보장 유형 분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 결국은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 단계에서 고객들을 만났을 때 생명보험에 가입하신 것인지 손해보험에 주로 가입하신 건지 그것을 구두상 질문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보장 분석 단계로 다시 돌아왔을 때 보장 분석에서는 최소한 4가지는 핵심 분석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정 분석이 중요한데요. 보장금액, 보장범위, 보장기간, 그 다음에 보험료 수준까지는 최소한 핵심적인 분석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가 이제 설계 구조라든가 계약자 구조 하나씩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 그런 부분들까지 컨설턴트 분들께서 보장 분석 대상으로 삼아 주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보장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면 분석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예, 진단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분석 후 진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크게 4가지의 매뉴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지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감액할 것이냐, 증액할 것이냐. 그래서 컨설턴트 분들께서 분석하고 나서 이 부분은 감액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확신 있게 우리 고객들한테 제안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판단이 된 다음에 궁극적으로 뭐 하자는 것이죠? 재설계하자는 것이죠. 재설계하려면 새로운 상품들이 가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한 상품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상품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특약담보에 대한 부분도 제안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품과 담보, 특약담보, 선택특약들을 잘 구성해서 제안을 해줘야겠다. 이런 부분이 리모델링의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리모델링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또 이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고객들한테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기능들, 효용들을 좀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안을 하시고 나서 설명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그 제안에 따른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리모델링 전과 리모델링 후로 비교해서 알려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리모델링 재설계가 됐을 때 고객님이 가져가게 되는 앞으로 장기적인 장점들은 무엇인지를 어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클로징으로 바로 들어가서 고객들의 인생의 하나의 어떤 변화 시점을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서 하셔야 될 몫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클로징 단계에서는 고객분께서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가져가게 되는 나쁜 영향들을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반대로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효과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그것을 상호간 대비를 잘 시켜주신다고 한다면 고객들의 판단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 단계에서 가장 첫 번째 아까 상품별 유형 분류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즉 사전 체크를 한다는 것인데요. 고객분들한테 증권을 한번 보여달라고 했을 때 증권을 내주는 것도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증권을 받기 전에 컨설턴트가 앞으로 내가 상담을 어떻게 끌어가야겠다.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구축하기 위해서 최소한 4가지를 사전, 구두상의 질문을 통해서 사전 체크를 해야 된다. 자, 왜 그래야 되느냐? 자, 대한민국에서 우리 컨설턴트 분들이 고객들을 만나게 되면요. 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은 다 한 가지씩의 보험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게 생명보험 상품이든 손해보험 상품이든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서 증권부서 들어가기 전에 고객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사전에 반드시 체크할 사항들 4가지를 하신 다음에 효과적인 상담들로 전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사전 체크를 해야 될지 그 첫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객들한테 질문하시는 겁니다. 고객님, 혹시 주로 가입하신 보험이 생명보험 쪽이에요? 손해보험 쪽이에요? 즉, 생명보험사인지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것인지 질문을 합니다. 즉, 가입 종목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실제 증권 분석하다 보니까요. A 생명보험사에 종신보험만 3개를 가입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손해보험 쪽보다는 생명보험 쪽에 선호도가 있으시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석하고 리모델링 하는 단계에서 손해보험에 대한 선호도가 없으신 분한테 굳이 손해보험을 계속 제한하게 되면 역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고객들한테 제한할 필요가 있겠죠. 반대로 손해보험에만 대부분을 가입한 고객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객분들한테 생명보험으로 계속 제한을 하시게 되면 또 역시 역효과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가입 종목들을 갖고 있으신지 따라서 고객분들이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그런 상품군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가입하신 분들도 있으십니다만 사전 체크 단계에서 한 번은 확인하고 가셔야 될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이렇게 구별해서 가입하신 고객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제 실질적인 니즈관계 상담 단계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를 잘 구별하면서 혹시나 잘못 선택된 가입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 판단들을 고객들한테 제안할 수 있고 제시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무엇을 확인해야 된다? 가입 종목을 확인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질문하면 되는 겁니다. 고객님, 지금 가입하신 보험이 있으실 텐데 생명보험사 거예요? 아니면 손해보험사에 주로 가입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라는 것이죠. 가입 종목 확인하시고, 자, 두 번째는요. 가입 경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생명보험에 가입하신 거, 이 손해보험에 가입하신 거를 누구한테 가입하신 거예요? 소개로 통해서 가입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인께서 컨설턴트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가입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라는 거죠. 즉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입했는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많은 고객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물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서 고객들이 직접 알아보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당 부분이 지인 컨설턴트를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친구라든가 선후배라든가 아니면 가족들 중에 컨설턴트가 돼서 보험 제한, 가입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경우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런지를 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컨설턴트로서 고객을 만나러 갔어요. 소개를 통해서 만나러 갔는데 열심히 잘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보장 분석까지 잘해서 설계 제안까지 딱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클로징 단계에서 여태까지 못 들었던 얘기를 하는 거죠. 컨설턴트님, 제가 사실은 컨설턴트님한테 도움도 드려야겠고 사실은 또 내용이 좋아서 가입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기존에 가입한 것들이 대부분 저희 친척 누님을 통해서 가입을 한 거예요. 사촌 누님을 통해서 가입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얘기가 들리게 되면 컨설턴트 입장에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간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20년지기 학교 친구, 중마고 친구가 A 범사에서 활동하면서 이 고객한테 와가지고 친구야 하나만 가입해줘. 이게 너한테 크게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가입한 게 한 3년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아무리 그분을 잘 니즈 환기하고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친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어떤 지인 컨설턴트가 와서 만약에 해지하라고 유도하게 되면 또 과감하게 또 해지하면서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이 또 사실 고객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컨설턴트의 어떤 멘탈리티가 붕괴되기 이전에 사전에 그것을 체크함으로 인해서 고객의 저항 정도를 한번 예상을 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으시다. 실무적으로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입 경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확인하고 사전 체크해야 될 단계가 뭐냐면 가입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두 번째와 연결이 되는 건데요. 아직도 담당 컨설턴트가 잘 관리해주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했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대학 친구를 통해서 가입을 한 거예요. 가입을 했는데 1년 만에 일을 그만뒀어요. 이런 경우는 실제 우리 실무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고아 계약이거든요. 만약에 아직까지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관계에 대해서 그 본인 당사자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지인 컨설턴트가 그만뒀을 경우에, 즉 고아 계약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새로 만나는 컨설턴트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고객으로 하여금 신뢰를 획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입 상태의 그런 여지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아주 절친한 친구한테 가입을 한 경우에요. 아까 그 누구한테 가입했느냐 가입 경로를 확인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입 경로를 확인했는데 그분께서 아직까지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서 좀 다른 상담 시나리오 전략을 펼쳐 가셔야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가입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상담하는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고아 계약이라고 한다면 나의 신뢰성 또 나의 어떤 호감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노력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겠죠. 그런 부분을 착안하시라고 가입 상태를 확인하시라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사전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보험 가입 시점이 언제인가, 즉 가입 시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객님, 그런데 잘 가입하셨는데 이것을 언제 가입하신 거예요? 라고 여쭤보는 거죠. 근데 고객분께서 이거 가입한 지 한 1년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와 가입했는데 친구한테 가입했죠. 지금도 친구가 잘 관리하고 있죠. 근데 가입한 게 10년이나 됐어요. 그러면 우리 고객분들께서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분석하고 진단하고 제안을 했던들 우리 고객들께서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친구를 통해서 가입했는데 그걸 어떻게 쉽게 다른 컨설턴트의 말을 듣고 그것을 정리를 하겠습니까? 설령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친구 컨설턴트는 아마 현장에 와서 그 상대 컨설턴트에 대해서 좀 반격을 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면 고객의 저항은 더 거세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시점에 따른 부분을 가지고 이 고객의 어떤 저항 정도가 꽤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감지를 하고 그 다음에 분석과 진단을 하는 단계에서 다른 상담 시나리오를 펼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입 시점을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10년 됐다라고 하면 10년 전에 가입한 건데 10년 전에 보장 내용하고 지금의 보장 내용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물론 보험료 상승률은 있겠지만 과거의 보장 내용보다 지금의 보장 내용이 훨씬 좋은 단계라고 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뒤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살펴보겠습니다만 보장 기간이 80세, 60세, 70세로 끝나는 그런 암 진단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10년이 지나면서 평균 수명이 늘었죠. 사람들이 아파서 암 걸리는 그런 단계들이 젊었을 때보다는 후기 눈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장 기간이 길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은 거의 정설로 굳혀진 거죠. 그러면 이런 가입 시점에 오래전에 가입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리모델링 하는 당에서 적절한 타임이라는 것을 우리 컨설턴트 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가입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을 사전 체크, 사전 팩트 체크로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증권을 받기 전에 또 증권을 회수하는 단계에서 우리 고객분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네 가지가 무엇이라 했죠? 첫 번째, 가입 종목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생명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 자,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 가입 경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가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확인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가입 상태입니다. 누구한테 가입했는데 아직까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거, 가입 시점입니다. 그래서 가입 시점까지 해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사전 팩트 체크 사항으로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